자, 그래서 일단 황만근하고 내일 아마까지 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면 황만근도 끝이 나고 서경별고 가시리 그 다음에 초혼까지 하면 딱 마무리인데 쌤이 지금 너희들 시험 일정 들으니까 월요일부터 시험이면은 일요일에 월요일 공부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내가 내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건데 다음 주는 아마 토요일만 수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다. 뭐 월요일 수업, 월요일 너희들 이제 시험 공부들 해야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생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80페이지에 우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목 좀 독특하죠, 그치?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할 때 황만근이 우리 제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좀 덜 떨어지고 어리숙한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그치?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그죠?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요 작품 일단 우리 그 수록 부분이 사실 제목하고는 사실 좀 관련은 없어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가 실종 전날에 그지 민씨라는 인물과 대화 장면에서 자기는 이제 뭐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를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하는 장면이 수록 부분 좀 빠지긴 했어. 어쨌든 간에 그런 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요 장면에서 그지 바람직한 어떤 삶, 그지? 또는 뭐 농사꾼으로서 이제 농민으로서의 자세, 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그냥 지금 제목상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황만근이 실종되기 전에 그치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치 우리가 그치 주변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갈래는 이제 농촌 소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이제 자 1990년대 한 중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업화 시대 또는 지금 여기 1990년대라고 지금 배경이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를 거쳤을 때 우리 흔히 IMF 시대라고 하잖아, 그치? 요때 도시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농촌도 피폐해진다고. 특히 뭐 우리 뭐 산업화 지금 여기서 뭐 익스큐즈 하더라도 IMF 시절에 그치 외환 위기로 인해서 농촌에도 막 이제 부채라는 게 빚이에요. 빚이 막 증가하고 그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심이 어때? 각박해진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들을 그치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1990년대 배경 먼저 설명드렸고, 자 성격 올라가시면은 향토적인. 자, 향토적은 뭐의 분위기? 고향적이면서 토속적이면 우리가 향토적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향토적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우리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언, 사투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치? 사실적이면서 그죠?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뭐 사투리 외에도 향토적인 것 좀 예스러운 표현들, 그치? 또는 시골의 분위기 하면 다 향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작품 하면 바로 해학과 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봉산탈춤을 하면서 그치? 해학과 풍자를 공부를 했는데 해악이란 좀 익살스러운, 그치? 이제 악의 없는 웃음으로서 약간 동정과 연민의 웃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 황만근의 모습에서 해악성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봐야죠, 그치? 뭐 보면은 만근이가 혀가 짧아가지고 100번 찝은 뭐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 모습에서 약간 뭐 요즘 말로 웃프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만근이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때? 동네 사람들은요 무시하고요 막 허드렛 일, 그치? 막일들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이고, 그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또 풍자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시대 현실에 대해서 또 풍자하는 이런 의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해악과 풍자는 떼라 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치? 우리 봉산탈춤에서도 해악과 풍자는 함께 제시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배경 다시 한 번 더. 자, 1990년대 IMF 시절에, 그치? 자,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야, 아마 그 부산 어디, 그 낙동강 근처 어디 마을인가, 뭐, 이제 싶다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시점인데, 자,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 전지력 부지, 자, 작가 또는 서술자 시점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3인칭이죠. 자, 근데 여기 괄호에 부분적으로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작품 밑에 한번 특징을 자 요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 특징 첫 번째에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전할 전자라고 해서 고전 산문의 한 양식인데 인물의 행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뭐 쓴 글을 우리가 전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근데 요놈의 구성이 참 독특하다고. 자, 인물의 내력을 일단 밝힙니다. 뭐 내력이라는 것은 그 인물의 어떤 뭐 조상이라든지 그치? 집안의 어떤 이야기들,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어떤 삶의 모습, 행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붙냐면 그 인물의 삶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붙어. 평가가. 이 평가를 누가 해준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치 민씨가 황만근 죽음을 확인하고 뭘 써줍니까? 묘비명을 써줍니다. 맞지? 편지 형식으로. 이때 그 묘비명의 형식에서 그치? 자, 묘비명 부분에서 바로 누구의? 3인칭 서술자가 아닌 민씨의 관점,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치? 요 때는 우리 민씨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치 요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민씨의 관점, 시선에서 입장에서 서술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에서 유일하게 우리 만근씨를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민씨, 그렇기 때문에 황만근 아니 황 선생은 이렇게 지금 묘비명 시작하거든. 맞지? 호칭부터 다르다고. 막 지금 동네 사람들 만근이 반근이 돼지고기 반근 문시를 하면서 그치 막 편말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민씨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씨가 유일하게 그치 황만근을 작품에서 만근이 그냥 황이라고 표현할게. 황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뭐 작품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민씨는 여기 있는 토착민이 아니고 어디야? 외지인이거든. 그치? 그래서 제3자 어떤 외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참 착실하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데 이 동네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치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어쨌든 황만근 실종 이후에 이장하고 서로 트러블도 좀 생기고요. 그지? 자 어쨌든 제재는 자 주제 소재는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어떤 행적, 그지? 그리고 그 행적으로부터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삶의 어떤 가치, 그지? 이런 이야기들. 자 다음에 주제는 어쨌든 자 부채 비주로 얼룩진 농촌 현실, 그지? 그리고 인심이 각박해져가는 어떤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입니다. 자 음악 특징 1번은 특징 첫 번째 건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 인물의 내력은 근데 사실 조금은 황만근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지 뭐 누구고 아버지는 그가 이제 전쟁 때 뭐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간단하게 소개되고 사실 요게 좀 부각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90년대 농촌 현실 고발,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 드러나고 그 외 기타 특징들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그지 자 누가 실종된다고. 주인공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놓고 제목 시작하자마자 황만근이 실종됐다 이런 식으로 그지 이야기가 돼. 그래서 주인공의 실종으로 되게 지금 호기심을 그지 높이는 장치. 그러면서 이런 호기심을 높이는 장치이기도 하면서도 주인공의 실종이 먼저 지금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실종 이전의 행적을 뭐하는 거슬러서 추적하는 어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슬러 추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미래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 그것도. 그 일종의 역순행적 구성. 내가 요거 얘기하고 싶었다. 뭐 호기심 얘기는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뭐 언급될 겁니다만, 그치? 구성적으로, 형식적으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역순행적 구성을 전체로 취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우리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 가치관의 차이, 그지? 또는 뭐 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들도 그죠 어떻게 보여준다고 대조적으로 그치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황만근의 그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물론 뭐 마을 사람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작품에서 이제 황만근이 실종됨에 따라서 이장이라든지, 그지? 우리 저 누구고 동수였나 영수였나 그 이제 그
그 맞장구 쳐주는 사람 있잖아, 그치? 보면 걔도 막 계속 말장난이나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치?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만근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부각, 이런 장치들. 그래서 요거 특징들 외에도 쌤 텍스트 위에 필요한 것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열심히 읽어도 아마 끝을 못 낼 거야. 쌤 최대한 좀 많이 읽어볼 테니까, 자, 교재는 64페이지군요. 64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발단 가달락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와 같은, 그치? 주인공의 실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 오른쪽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65페이지에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효과 해서, 그치?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줄에 관심과 흥미,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에 첫 번째 줄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 그리고 그 밑에 역순행적 구성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치? 자, 생애를 추적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치? 살펴본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야. 이해됩니까? 자, 이런 형식적인 장치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 그리고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이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신변에 뭔가 이상이 생겼음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작. 자, 신변 어떠지, 자신 어떠지, 몸의 상태, 그지? 자, 그리고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해태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그치?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 저물녘에도 안 왔고, 한밤중에도 안 왔고, 아침에도 안 왔고. 그리고 이 아침은 참고로 요거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생략이 돼 있는데, 황만근이가 젊을 때 20대 때 신체 검사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대한 토끼를 만나요. 거대 토끼를 만나가지고 이 토끼하고 대결하느라 밤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평가원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막 이런단 말이야. 만근아, 너는 오늘 못 지나간다. 거기서 막 그래.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못 지나간다 가라. 막 싸우거든. 그렇게 막 싸우다가 하룻밤 다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황만근이 이제 뭐 제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때 그 와이프랑 아들을 누가 제 메이드 해주냐면 토끼가 메이드 해줘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작품의, 자, 전기적인 요소, 즉 고전 소설틱한 요소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겠지? 내가 작년에는 우리 그 2학년 때 2학년 친구들 요 부분도 들어갔었거든. 요 부분 실제 출제 때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뭐 프린트 추가로 받은 거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내가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돌아와, 왜 하루 딱 한 번 외박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요 얘기 때,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변에 이상이 생겼으면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안 돌아오니까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요 지문에서도, 요 문장에서도 직접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치? 황만근이 지금 어디 앞에? 마을회관. 회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혼자 쓰는 것이야? 공동체가 쓰는 것이야? 공동체가 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공동체가 쓰는 곳에 이렇게 지금 만근 씨가, 그지? 직접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지? 평상도, 나무, 덩굴, 그 그늘도 만들 수 있는, 그지? 심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그지? 아주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그치? 아주, 그죠? 풍부한 사람 아니냐 라고도 보는데, 자, 어쨌든 그 평상에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는 거야. 자, 먼저 2장 입을 열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일단 요거 2장 입 열기 전에 이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을 모은 사람은 민씨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어쨌든 마을의 2장. 결국 이제 자, 2장 정도면은 우리 이제 시골 마을에서는, 그치?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은근히 또 이런, 자, 이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풍자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부채가 빚이 너무 많다, 이거 좀 깎아달라, 농민 권리 대회를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는, 그치? 자, 우리 그래 경운기 트랙터 몰고 가갖고 우리의 어떤 이제 의미를, 우리의 뜻을 얘기하자 해놓고는 자기들은 못하고 가노. 버스, 자가용, 트럭 타고 간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 누구는
망근 씨는 경운기 타고 갔다 결국 깨꼬다 돌아오는 길에 그지 이제 전복되면서 사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도자의 어떤 이제 결국 말뿐이 있고, 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만 하는, 자신들이 솔선수범도 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의 위선을 또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2장, 자, 지도자인 2장에 또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그지? 네이티브한 느낌으로. 마근지, 그 바보 자사가 났다면 그 소용도 못 먹이고 뭐라, 소용을 못 먹인다는 무슨 뜻이고? 소밥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소가 중요하나, 황만근이 중요하나? 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망근인지 방근인지 그 언어 유의적 표현. 그래서 우리 요거는 지난주에 공산 탈춤할 때로 봤던 요소네요. 그죠? 언어 유의 말장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뭐 하는 거야? 이 실종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마을의 구성원인데 이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장이 또 술 처먹고 누웠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소가 밥 굶는 게 중요하나, 바보 자석 하나, 어디가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하니까 서그랄이라는 거지. 또 뭐 이런 비속적인 표현을 또 사용해가면서 어쨌든 좀 천박하게 그지없는데 어쨌든 마을의 지도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사투리 사용을 통해서 현장감, 사실감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동감 준다. 자, 향토적인 것이죠, 그죠? 아까 다 특징할 때 했던 것들이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마을에서 이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여기서 이제 뭐 지내 축제인 것 같은데, 축을 좋아하는, 자, 황재석 씨가 그 말을 이제 이어받는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도, 진례,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이유가 있다. 에이? 사람이 바늘이가 모르니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그래도 우리 구성원이다. 방금이 아니다. 망의 가가 여기서 나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라고 그치 황지석 씨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거는 2장에 비해 2장에 비해 우리 교재에 자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황재석 씨도 민 씨랑 같은 스탠스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황재석 씨도 황만근 실종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돼? 분뇨를 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씨 이거 황만근이 있었으면 내가 안 했는데 아이고 냄새야 이 지랄. 그지? 불평불만 엄청 낸다고. 그러니까 황만근이 있었으면 이런 더럽고 천한 미천한 일은 걔가 다 했는데 내가 하니까 짜증난다 이거거든. 그래서 황만근을 자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건 2장에 비해다. 2장에 비해 알겠지?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건 민씨야 민씨 알겠지? 잠깐만. 자 계속 자 그랬더니 이제 동수였구나.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가다 계세요. 언제 토끼운자고 밤새도록 사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오십니다 라고 아까 얘기 그치? 되게 정기적인 요소죠. 그죠? 토끼하고 여우하고 싸웠다. 자 이런 요소들이 그치? 전 또는 고전의 특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예. 자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익스큐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지 황동수가 또 봐봐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이 황동수는 사실 누구랑 비슷하다 스탠스가 앞서 2장의 멘트하고 그치 그 뉘앙스가 비슷하군요.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치?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안 왔다라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했던 우리 이제 민 씨라는 인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 씨가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다음에 작품에서 유일하게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치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을에서 계속 이제 오래 태어나가지고 보고 자라면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그치? 제 3자적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놈은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띠리했고 그치? 말도 어수룩하게 이상하게 하고 그런
놈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동네 사람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 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하고 참견한 거야. 아니 어제 골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골기대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어디서 구별이 되냐면은 우리 민 씨는 사투리를 안 써요.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우리가 뭐 황만근, 그치? 황만근 하지 않았고 황재석, 그 다음에 황동수, 다도 황씨, 또 집성촌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사람과 다르게 사투리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지인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골기대회는 쉽게 얘기해서 뭐 시위 데모 같은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농가 부채 탕감대회인데, 그치? 부채를 좀 깎아달라는 거. 그래서 90년대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뒤에 조금 더 상술 내릴 거니까. 자, 어쨌든 자리에 모인 대여섯의 황씨들 해서, 그치? 집성촌 요거 물건 하나 쳐줘. 요즘은 사실 집성촌을 보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그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걸 제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치, 외지인에 대한 뭐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노?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맞지? 어쨌든 민씨도 약간 이런 텃세, 그치, 약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씨가 아마도 이제 귀농을 해서 그 화훼, 즉 꽃을 뭐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 꽃 키우는 것도 그것도 농사가, 이래서 막 폄하 비하를 해요. 꽃 키우는 것도 농사지, 화훼 농가라고 안 하나, 그죠? 어제 막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망그리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65페이지에 다시 두 번째 정리하기 보시면요.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 특히나 우리 이장과 황동수, 그죠? 그래서 황만근이 없어지는 것을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삭막한 사회, 자, 각박한 인심을 보여주는 장면. 자, 66페이지 바로 읽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장이 또 이제 받아쳐요. 자, 사람이라고 뭐 민민대나, 군 전체가 뭐 있다 가는 게 100명 되나 말라 가는데 방글이 돼지고기 방글이 그게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계속 또 뭐해? 아까 뭐 망근이 방근이 돼지고기 방근해가지고 그지 계속해서 말장난 친단 말이야. 상황의 심각성을 그치 무시하고 있다. 즉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 와중에 망근이 지금 이미 뭐 했다고 우리는 알아요. 이 와중에 황망근은 이미 얼어 죽었어. 그치? 자, 어쨌든 자 이런 지금 무시하고 그치 말장난이나 치는 발언을 계속해 빈정거리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씨는 제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망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민씨가 이 지금 황망근의 실종에 그치 있어서 이장의 어떤 그 전날 말이 그치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장이 전날 한 말이 뭐냐면은, 자 내가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이장 이런 얘기해. 자, 너 같은 니 같은 그치? 니 황만근이야. 진짜 농사꾼이 골기대회를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은 그지 약간 이제 뭐 하는 사람들 그냥 뭐 얘가 패션 농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겉으로만 농민인 사람들이 가서는 그 의미 없다. 진짜 참 농사꾼 네가 가야 되고, 그리고 한 개 더 꼭 경운기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지? 그래서 요 말을 하는 것을 민씨가 우연하게 듣게 됐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경운기 타고 꼭 니 같은 사람이 그지 가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민씨가 그제 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방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라고 약간 뭐 하듯이 추궁하듯이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씨가. 그지? 약간 이제 추궁을 해요. 그랬더니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본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째려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좀 불쾌하고 자신을 의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지?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한 거야.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이 집성촌의 우두머리거든? 누가 의심하고 있다고? 외지인인 민씨 따위가 그치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요 지금 질서, 요 작은 이제 시골 마을의 질서를 민씨가 약간 흐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약간 꼰모스럽죠, 그죠? 어쨌든 와! 농민 보고 농민 골기대 나오렇게 뭐 잘못하나? 오히려 뭐 적반하자는 거야. 맞지? 너는 정당하게
망근이 따로 농민 아이가, 그리고 골집이 오락했다. 그거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자, 민씨도, 약간 이제 지지 않아요. 그지? 약간 비아냥대듯이, 그지? 막 대답하는 이 지금 이장의 태도에 약간 우리 민씨도 약간 불만 좀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아니, 군 전체가 모두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망근씨만 꼭 가야 합니까? 아니, 망근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망근씨한테만 부탁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지 추궁을 하니까, 자, 우리 이장도 이 사람이 그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무제 탕감 전국 농민 총 걸게 돼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했노?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사실 뭐 이장의 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서 참석을 그치 해야 되는 자리니까 뭐 참석해달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자 얘기를 하니까 자 민씨의 그 핀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참석을 하라고 한 말이 그게 잘못이 아니고, 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돌아오고 있냐 이겁니다. 그지? 자 그랬더니 내가 나막 읍에 가보니 그날 장난이더라. 보나마나 어디서 뭐 술 처먹고 또 퍼질 앉았습니다. 백리길을 경운기 오고 물결 한번 쳐볼래? 너희들 백리라고 하면은 상상 잘 안 되시는데 심리가 4km예요. 그러면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40km입니다. 너희들 그 시골의 농촌 그 제가 보면 경운기 그 가는 속도 봤지?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가. 이렇게 40km를 가야 된다고. 여기서 경주까지. 몇 시간 걸리겠어? 최소한 반나절은 걸린다고 해야 돼. 가는데 막. 이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가는만 반나절. 이미 갔을 때는 걸기는 끝났다고. 그지? 자, 백리길을 경운기. 플러스 그 경운기는 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또 고장 잘 나는 아주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경운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놓고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지 아주 뻔뻔한 이장의 태도입니다. 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말이 없고 이장과 민씨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랬더니 자, 민씨가 또 하는 말이 아니 글쎄 그 자리에 망근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경운기? 자, 고장난 경운기. 그지? 그래서 먼 길 플러스 고장난 경운기. 그래서 요런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물결 친 게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지금 암시하는 거. 한 개 더 나올 거야. 뭐 날씨까지도. 그래서 날씨까지 지금 어때? 약간 지금 겨울인데, 그지? 늦겨울 정도 되는데 뭐가 비까지 내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빗길, 미끄러운 길을 그치? 고장난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결국 밤에 그죠? 결국 이제 꼬꾸라지고 만단 말이. 밭에 논인가 밭인가. 자 그랬더니 아니 경운기 끌고 오는 게 뭐 내 말이가.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뭐 고장 모신 고장 막아 그만 하루 이틀 모른다.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자 투쟁 방침 별표죠. 어쨌든 간에 자 황만 그리고 기계를 뭐 잘 다룬다. 경운기 오래 몰았다. 이건 익스큐즈고 요게 중요하다고. 투쟁 방침. 자, 투쟁 방침이고 위에서 지침 이제 내려왔으면 이것은 결국 그런 뭐야. 지도자든 그치 밑에 있는 농민이든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 아니야? 맞아? 근데 자, 이 투쟁 방침을 오히려 지킨 사람은 뭐 되어버렸다? 사망, 즉 불이익을 얻어버렸고. 맞니?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지금 뭐야 불이익을 안 얻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의 모순 아니냐는 거야. 이런 투쟁 방침, 그치? 어떤 뭐 사항들은 위에서 이렇게 지시 오더는 내리면서, 그치? 밑에 사람들을 시키면서 지들은 안 지킨다. 그치? 그러니까 지도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 막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 민씨가 이제. 자, 민씨 아까 폭주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아니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그치? 즉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고 이런 뜻이죠. 맞지? 왜 트럭 타고 가셨습니까 이거야? 이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들의 그치? 모순, 위선 이러니 그랬더니 자 또 지지 않아요 이장님. 내 사만 미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하고 뭐 대화도 좀 해야 되고,
바쁜데 어째 경기 타고 가고 말고 잡아줬노라고. 되게 좀 뻔뻔하죠. 계속해서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 앞에 모여가고 트럭 타고 갔는데 뭐 진짜 경기 타고 갔으면 근데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럼 타고 간 황만근 병신인가? 안 그래? 군소에 가는데 자 B 세 번째. 그죠? 자 백리길을 고장한 경기를 타고 B를 뚫고 갔단 말이야. 여러분 경운기 봤지? 옆에 위에 뚜껑 있어 없어? 없어. 오픈카예요. 그지? 뭐 겨우 이제 뭐 비를 막는 정도 타고 갔겠지. 근데 비바람 막 불면은 그치 얼마나 춥고 막 그렇겠어. 자 어쨌든 간에 자 비가 오는 와중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백리길을 그지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람은 면 없더라. 그래.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막 군장까지 경기를 타고 갈 수가 있나. 차들이 뭐 그만 미치게이 맹크로 미친 사람처럼 생생 달리는데 받침 왜 해놓고 쥐는 받치면 안 되고 망그실 받치면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 망그실 무시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이제 트럭 말고 자가로 간 사람도 세다 많더라 이런 뻔뻔하게 지금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책임을 뭐 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자 오른쪽에 잠깐만 자 67페이지. 그래서 어쨌든 민씨의 역할과 특징에서 자 어쨌든 도시 생활하다 귀농한 외지인이다. 그 이유 근거는 어디? 두 번째 줄에 사투리 쓰지 않더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달라요. 그치? 집성촌 황씨 집성촌인데 민씨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외지인이 민씨를 통해 자 밑줄 황만근이라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만약에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즉 집성촌 사람 중 누군가가 만근이를 옹호했다면 이건 되겠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을 건데 외지인의 등장을 통해서 그지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근과 이장의 권리대 창석 방법은 상이했습니다. 만근 씨는 그 지침에 따라서 고장난 경위 끌고 갔고요. 그지 이장은 트럭 타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 마지막 박스 보시면은 어쨌든 자 황만근에게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놓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이장의 태도. 두 번째 점. 결의방침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결국 이제 지도자들의 위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둘이 싸우는 것까지만 좀 마저 읽어보고 조금 쉽게 하겠지. 68페이지 라달락입니다. 자 그랬더니 민씨가 아니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지. 여러 대 끌고 가면 사람들 서행한단 말이야 천천히. 그래서 시위도 하고 의지로 보여준다면서 허허나 참 하니까 그치?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 뻔뻔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그랬더니 또 이제 이장이 그치? 아침부터 이 바쁜 사람 불러내는 어떤 사람 말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놨나? 어이 누구 말고로 반동거리가 났나? 라고 그치? 여기서 누구는 좀 황만근을 얘기한단 말이야. 황만근. 그래서 황만근처럼 그치? 아까지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렸나? 라고 결국 이제 비난을 해버렸는데 황만근의 비유에서 이거 간혹 선택지로 물어보던데 그 다음 멘트를 보면 민씨가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잖아. 만근이랑 비유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비난조로 내지는 조롱조로 얘기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화가 난 거지. 황만근의 비유해서 화가 나다가 틀린 말이야. 알겠지? 만근이 그래도 긍정하는 사람 아니냐. 그치? 아니 씨발 내가 황만근을 옹호한다고 해도 그렇지. 야 어떻게 황만근의 비유하냐?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걸 선넘어가 아니고 이장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럽고 그렇지? 무책임해서 화가 난 거야.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 지도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경 타고 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우이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래서 작은 글자 그지 보시면은 자 결국 약속을 지킨 사람 즉 황만근은 결국 손해. 이거 손해는 결국 이제 사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불이익을 얻게 되었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 누굽니까? 이장 되겠습니다. 그치? 손해를 받지 않는, 그치? 이런 어떤 세태, 부조리한 어떤 모습들에 대한 풍자비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버럭 소리 지른 이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황만근에게 그치?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놓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야. 알겠지? 참, 내가 이거 예전에 어느 학교 신정고였나 학성고였나 선택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 황만근의 비유에서 화가 났다. 되나? 자 잠깐 스톱하고
마달락은 좀 숨 좀 돌렸다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출근에 차 한잔 먹자 했었잖아요, 그죠? 내일 한잔 합시다. 오늘은 일단 뭐 남은 시간 요 황방과 끝까지 좀 해보고 최대한. 내일은 너가 뭐 공차 맨날 마시는 거 있다 내가 공차 한잔 사줄 테니까. 날씨도 좋은데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 밖에는 새 같잖아, 그죠?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죠? 너 아저씨 같으니? 아니 내가 그래 오늘 엄마 또 생신이고 엄마 아빠 또 마침 엄마는 또 음력 생신이니까 엄마 아빠 또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두 분 뭐 그래 뭐 내가 뭐 저 저녁도 같이 먹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오늘 10시까지 수업이야. 10시간부터 해가지고 용돈 근데 사실 뭐 아들 뭐 있는 것보다 아들과 용돈 주고 빠지는 게 안 낫나? 안 그러나? 그 시골집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내일까지 뭐 하룻밤 묵고 오신다고 하네. 그래 아침에 통화 한 통 하고 내가 작년에는 내가 저 독립하기 전에는 엄마 아침에 이제 내가 미역국 끓여드리고 했거든. 6시 일어나갖고 소고기 그 국거리 사가 미역 그 불려놓고 끓여드리고 했다고. 내 생각보다 먹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꽤나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먹어본 사람이 또 제일 만들어요. 잘 먹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랬는데 올해는 내가 또 이제 독립하고 첫 그 생신인데 챙겨드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그렇네. 그래도 뭐 아들 도리는 그죠? 밥 해주는 게 다가 아니야. 뭐가 다고? 그래 밥 해주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68페이지 마달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달락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황만근이 이제 실종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병렬식 제시라고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각각의 반응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젊은 축에 두는 게 45살의 황영석. 그러니까 고령화된 농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일부 뭐 동네들 요즘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니까 뭐 인구 소멸 지역 뭐 이래가지고 그지 뭐 제 동네 제 군단인데도 뭐 10,000명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자 어쨌든 황영석 아까 우리 그래도 조금은 뭐 했던 황재석 뭐 황영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재석이랑 뭐 제 뭐 형제라고 하는데 저거 형은 좀 그런데 영석이 요놈은 그치? 자 지금 제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분뇨라는 게 여기서는 일종의 지금 이제 이 비료의 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비료인데요. 어쨌든 자 이런 얘기를 해. 아이고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은 결국에 이제 어떤 일 좀 이제 더럽고 힘든 일이잖아. 그치?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인 즉슨 자 장글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황만근이가 마을의 구존 일을 지금 다 해왔다. 그리고 해온 그 이유는 황만근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면도 있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 했다? 시킨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망할 놈의 땅 냄새 독하게 싸놔서 그런지 참 독하네. 자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네 라고. 자 그리고 황만근이 있었으면 자 요 말은 좀 생각된 게 있는데 성분이 황만근은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만근이가 있었다면 만근이는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을 거라고. 그치?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럼 봐봐. 쌤이 아까 우리 특징 적을 때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온다 했거든. 그래서 일단 앞선 지금 민씨와 이장의 다툼 장면에서는 되게 이기적인 이장의 모습과 황만근이 이타적인 면모가 대조되는 거고 여기 있는 또 이제 자 저기 뭐야 영석 씨하고 그지 황만근의 또 이제 대조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누구는 불평 불만 막 가득한데 황만근 씨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낙천적이고 그지 착하게 그지 군말 없이 한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위에 있는 황영석 씨하고 그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 모습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리고 자 우리 또 이제 여신노인도 망그리가 있었어 뭐저 그름이 우리 밭으로 올 긴데 어디로 갔겠노 그지? 응,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여신노인이라는 자 어쨌든 좀 이제 약자 그치 어르신 아닙니까? 황만근의 부재를 좀 알게 됐는데 왜 황만근은 이제 마을의 공통 분열을 퍼게 되면 자기 밭에만 갖다 뿌리는 게 아니고 누구들 이렇게 힘없는 노인들의 밭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치 또 공평하다 뭐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되게 지금 배려 그치 이타적인 이런 것들 우리 또 작품에서 했잖아요. 그치 슬픔이 기쁨이 이런 작품에서 그죠 배려 있고 이타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자 사회적 약자의 그치 서름을 이해한다. 황영석처럼 제가 컸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 뿌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황영석 씨는 어떻다고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이제 또 대비되지 않습니까? 맞지? 자, 그 다음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되겠네.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치? 자,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이 이번에 반응을 보이는데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된다고. 자,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는 거야. 자, 그에게는 자, 판단 능력이 없는 듯 보였지만 시비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끝나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치 뭔가 좀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은 만근이한테 가는 거야. 만근이한테 가면 뭐 해주니까? 그래, 그 일을 공평하게 그치 판단 처리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리숙해 보여도 그렇지 이익을 판단하는 일에는 서툴러.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렇지 이해타산적인 면모에서는 되게 조금 이제 어리숙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는 그렇지 자 능한 그렇지 자 모습들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는 물어보나 마나한 명약 관하가 불보듯 뻔한 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보듯 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단데 요거는 이제 자 만근이도 알 거다 해서 사람들이 만근이를 약간 뭐하는 요거는 무시하는 어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왜냐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우리 누구도 그치 뭐 초등 교육만 받아도 일하는 거 알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야 질문 딱 던져놓고 야 그런 일이면 만근이도 알겠다 이런 식으로 그치 무시 폄하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뭐 마을에 그치 언제나 내려오는 그치 다 내 노래 그 이름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황만근가에 대한 이야기는 뒷페이지에서 보고 잠깐만 69페이지. 어쨌든 민씨의 그 역할 해서 두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점 보시면은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이상의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펼쳐주세요. 자,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전함으로써 간접적 방식으로 만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더라. 왜냐면 이건 어쨌든 간에 자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간접적 방식이다라고 봐야 된다. 그치? 그래서 민씨가 만약에 황만근씨 착해요. 황만근씨는 사람들을 배려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황만근의 지금 행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면모를 드러내는데 이번 뒤에 평가 부분에서 또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로 딱 보시면 되겠고 이때 황만근의 성격은 배려심 넘치고 그지 성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70페이지에 황만근과 바달락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먼저 황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그지?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분, 두바리 혀가 좀 짧아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혀가 조금 짧은 것을 이거 좀 희화화한 거죠. 그치? 너무 좀 그랬니? 어쨌든 간에 하루 빠르게 샌대요. 그죠? 그리고 그래 마지막으로 반근 이렇게 부르면 그치? 노래 끝이 난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자 이 노래는 황만근 이제 일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이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라는 말은 황만근을 평생을 좀 뭐 해왔던 무시하고 그치 평화해왔던 갈시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좀 녹아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황만근가에 대한 가사에 대한 설명이 4단락에 나와요. 자
자, 볼게. 황은 성이죠. 그 다음에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호는 가구입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요. 자,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그렇지. 자, 민씨가 지금 이제 이곳에 그지 귀농을 해왔단 말이에요. 타지인, 외지인이란 말이죠. 자,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리 사이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해서 전체에서 2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여 가구가 넘는데 2가구밖에 외지가 없단 말이지. 자, 신대는 새로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을, 이런 뜻입니다. 세터는 새 이름이 암시하듯이 새로 생긴 마을인데 황만근의 부칠은 전쟁 중에 죽었다. 요런 게 이제 황만근의 집안의 내력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내력은 조금 원래 일반적인 전통적인 전이었다면은 좀 할배까지 다 얘기해 주거든. 여기서는 아버지만 얘기를 좀 하네요.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유복자라는 게 배 속에 있을 때 그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 이거 이름의 의미 별표 치셔야 되겠네.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이 만근산에서 이름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어. 만근 우리 1만 만자 뿌리 근자 그치? 그러니까 이 1만 만자를 그냥 단순 1만이라는 수치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모든 것의 뿌리 바탕 근간이 되는 그치? 요런 어떤 의미야. 그럼 결국에 이 마을에서 뭐야? 없어서는 안 되는 그치? 뿌리 같은 정말 그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청곡지를 병풍처럼 메워서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물을 가두고 물을 대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자 농사를 짓는 그치 농촌에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란 말이야. 이게 바로 농사와 농촌의 뿌리 아닙니까? 바탕이 돼야 된다. 근원, 그치? 물 없이 농사 못 지어요. 맞니? 그래서 이런 농사, 농촌을 그치? 농촌의 필수적인 그치?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때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인데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자 밑줄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한다. 이 동네 뿌리라는 것은 결국 뭐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치? 그러니까 어딜 가나 보면은 그치? 황만근의 부재를 이 마을 곳곳 필요한 곳 요소들에서 다 느낀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황만근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치? 아주 중요한 필요한 인물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왼쪽에 다시 날개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서술형 잘 나오니까요. 그죠? 날개 나오는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이제 아달락인데 중략 이후에 황만근의 이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와 아들 해서 자 조손은 이제 할머니랑 손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 아들이랑 그지? 어쨌든 자 엄마랑 아들은 입맛이 좀 까다로워. 그래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이 비린 반찬 아마도 육류 또는 뭐 고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물고기나 고기 같은 거 있죠. 육류나 이제 이 물고기. 자. 비린 반찬이 있어 밥상머리에서 돌 앉았다. 자, 그러니까 황만근은 뭐 항상 밥을 할 때 그지 비린 반찬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끼에 2번 상을 차린 일이 또 예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식성에 따라서 밥상을 따로 차리는 인간성 또는 이제 가족에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뭐 여담인데 어머니가 황만근을 낳고 나서 되게 허약해지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그럼 쌤 황만근 태어났을 때 누가 집안일 하는데 그때는 황만근의 할머니가 살아있었거든. 할머니 집안 다 하고 그 황만이 그 사이 컸단 말이야. 한 10몇 살 됐어.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황만이 집안을 계속하게 돼. 그러니까 엄마는요. 그래서 우리 뭐 생략된 부분에서 나오는데 엄마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전혀 60처럼 안 보여. 오히려 황만군보다 어려 보인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 거의 뭐 외출도 안 하고 햇볕을 안 맞으니까 어성포성하네. 만근이는 어때? 집안일 해야 되지. 밖에 나가서 볕 받으면서 햇빛 받으면서 농사 지어야 되지 하니까 세상 풍발 지 혼자 다 맞은 거야. 쌤처럼. 그지? 쌤, 내가 여담이지만 너희들 착각하는 게 우리 학원 쌤들 너희들 다 못 받겠지만 우리 학원 내가 막내예요. 너무 놀라는데? 다른 쌤 못 봐서 내가 막내입니다. 다른 쌤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막내야. 진짜 이거 보고 씨발 진짜 막내라고 이럴걸. 쌤 막내거든. 풍발 좀 많이 맞았으면 어쨌든 간에 써봐.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고 본인은 상이 없어 뭐 서서 우리 엄마들 먹는 것처럼, 그지? 아들 뭐 밥 차려주고 많이 급하게 먹는.
그래서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어쨌든 반드시 경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가. 내 아까 저기 뭐 비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정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집에 깨어서 돌아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또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막 백정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렇던 험하고 힘든 일에는 반드시 황만근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이런 지금 뭐야? 험하고 힘들고 그치? 거친 일에 도가 텄다 이미. 그치?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치? 이제 이 황만근의 살아온 내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왜? 그래 엄마랑 아들이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날 발라주면 잡아주면 대신 잡아주면 뭐 어느 정도 고깃거리 좀 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따로 배웠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 소리. 어쨌든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야 이 참 이거 왜 만들었노 하고는 굳이 안 붙여도 될 말. 아까 우리 망근이도 알 거다. 그것처럼 희한할세 바보가라는 말을 꼭 붙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만근에 대한 편견, 그지?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 바보 자가 요리 하나는 잘한다 이거라, 그죠? 그러면서 편견, 그치? 사람들이 평상시에 황만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서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이건 필기할 필요 없고만 들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이제 농사꾼의 어떤 태도와 좀 연결시킨다면 다른 농사꾼들은 지금 뭐야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막 비료 그지 인공 이제 뭐 이제 요소들을 막 뿌려요. 근데 황만근은요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런 인공 비료들을 안 씁니다. 정직하게 그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센스가 어디에도 음식을 만드는데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생략된 부분에서 쌤이 그냥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요. 오른쪽 자 71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황만근이라는 이름의 의미,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서 두 번째 박스 다시 한 번 더 만근, 모든 것의 모든 근원의 뿌리라는 뜻, 그치? 그러면서 결국 만근산과 같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렇지만 그런 황만근이 실종됐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지 삭막한 사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적 요소에서 해학 풍자, 그렇지? 황만근의 어떤 백분 찌밥 노래들, 그치? 그리고 해악이라면은 슬러시 한번 쳐봐. 표현함과 동시에 슬러시. 자, 그래서 내가 황만근과 같은 약자들, 그치? 익살스럽고 동정의 웃음은 해악이라고 했다면 마을 사람들과 같은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풍자적인 어떤 웃음, 그치? 풍자적인 어떤 비판,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돼, 원래는, 그치? 근데 뭐 이걸 뭐 그렇게 막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으니까, 그치? 뭐 해악과 풍자를 통한 어떤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근의 성격, 직업정성으로, 그치?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자달라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뭐 또 그에게 그런 일을 또 시켜왔다는 겁니다. 마땅 응당.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래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센스. 다음,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어. 마을 길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그럼 봐봐. 지금 이제 벽돌 찍는 일하고부터 해서 지금 무슨 풀 깎고 도랑 청소, 우물 청소 전부 다 지금 다 뭐야? 이거 공동체의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일,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왔다라는 점. 이제 이런 점에서 자 황만근의 또 이제 이타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사실 사람인지라 자기한테 이게 베네핏이 없으면 사실 뭐야 좀 불만을 가질 법도 하거든. 불평불만 안 한다고요. 자 어쨌든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한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항상 그가 있었고 그가 또 잘했다고. 자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자 그런 일, 자 이렇게 뭐 힘든 일에 대한 그제 이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이면 아예 뭐야? 안 해줘, 대가를 안 줘. 그러니까 밑에 우리 그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치? 자 우리 아까 재석 씨 있잖아, 그치?
아까 재석 씨가 조금 걱정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아니라고. 재석이도 황만근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 니는 우리 동네 아니면 어디 다른 동네 갔으면 이미 굶어도 일찍 굶어 죽었다. 니는 우리 동네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반값이면 그치? 자, 뭐 다른 사람이 일을 뭐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거나. 대신 제값이면은 자 공치사라는 게 뭐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일을 줬으니까 그치? 네가 응당 이런 거야라고 그치? 뭐 하는 거 약간 좀 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제석의 멘트 봐봐. 방그당 니는 우리 동네 알고 저 인정하는 대처음네 같은 다른 동네 갔으면 진짜 굶어 죽었다. 에? 암만 바보고 멍청해도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에? 아마 어른이나 니한테 다 고마운 사람께 인상, 제 상,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댕기라. 에? 이런. 맞죠? 아니 힘든 일을 황만근이 다 해놓고 누가 생색내고 있어. 황제석이가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건데 어쨌든 자 이런 뭐 상황에서도 우리 만근 씨는 봐봐. 약간 뭐 제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황제석의 이런 긴 사설, 그치? 생색을 들을 때조차도 그래 네 이지랄하는 거야. 겸손하고 낙천이라고 하는데 좀 좀 어리숙하죠. 어리석은 건 아니고 어리숙으로 교정할게. 좀 어리숙하지만 그치? 순진하고 겸손하고 낙천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이 끝나면 또 굽신굽신 인사했던. 그러면서 춤을 추듯이 흥겹게.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또 보면은 자 황만근의 또 성격 나오는데 밑에 차달락도 황만근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 성격은 좀 꼼꼼하고 손재주가 있다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어서 그냥 읽고요. 내일 어쨌든 아마 한 3-40분만 더 하면 황만근이 끝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초혼, 서경별곡, 가시리하고 아까 그 송민곡에 누앙사 조금 이제 나와 있는 부분 소 빌리러 갔다 못 빌리고 그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장면 요것도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쌤이 오늘 저녁 즈음에 아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은 사람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 내일 아침에 오기 전에 차 못 마시고 싶은지 연락할 테니까 답장 좀 빨리 남겨줘. 알겠지? 내가 시켜놓고 수업 시작할 거니까. 고생했어요. 그리고 오늘 4단원 안 된 친구들 4단원 꼭 약속한다. 에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빨리.